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사업가 샤론 로즈 마스터 서현수입니다. 예, 오늘이 이제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지 5번째 시간이고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상 플랜 2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보상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주는 보상 플랜의 종류에 대해서 수당을 어떤 명목하에 받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한번 짚어보고 가면요. 보상 플랜의 특징은 가입비 진입비가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계속 내려갈 수 있고, 그거를 회사는 실적을 무한 단계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 만들어가면서 사업자를 한 분, 두 분 발굴을 하다 보면 그게 글로벌로 무한 단계가 되니까 글로벌까지 펼쳐나가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만약에 가입비 진입비가 있다 그러면 무한 단계도 소용이 없을 거고 글로벌로 펼쳐져 나가지도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식으로 돼 있어서 두 줄 방식이어서 공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분들도 좀 쉽게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무한 누적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순수하게 제품을 쓰기만 했는데도 회원가입해서 쓰시면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들도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많게는 7% 정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의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떤 특정한 분, 먼저 시작한 분 아니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 수당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는 전체 매출액의 35%를 수당으로 풀어주지만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한 10억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못 가져가게끔 막아놔서 회사가 줘야 되는 그 수당을 회사가 한 사람이 적게 가져가니까 나머지 부분을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 그 다음에 실적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조금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세한 거는 지난주 유튜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수당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수당의 종류는 일단은 뭐를 보시면 되냐면 후원 수당, 직급 수당, 승급 축하 프로모션, 교육센터 수당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근데 사실은 다른 것들은 그냥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1번 후원 수당을 여러분이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급 수당, 교육센터 수당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 후원 수당이 회사 총 매출 PB의 44%, 직급 수당이 회사 총 매출 PB의 20%, 교육센터 수당은 회사 총 매출 PB의 6%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총 매출 PB의 70%를 가지고 수당을 주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총 매출액의 35% 이내에서만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회사는 애터미 회사는 35%를 어떻게든지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회사 총 매출 PB의 70%가 회사 총 매출액으로 따지면 35%에서 수당을 주니까 얼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매출 PB로 따지면 70%고요. 매출액으로 따지면 35%니까 약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게 꼭 맞지는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꼭 맞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매출 PB의 44%, 매출 PB의 2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매출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나 보면 매출 PB의 44%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은 반이니까 한 22% 내외 정도, 그 다음에 직급 수당은 20%니까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 10% 가까이 정도, 교육센터 수당은 매출 PB의 6%니까 실제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 2, 3% 정도 선에서 지급이 된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그냥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은 사실은 회사에서 정확하게 해서 한 푼도 우리에게 손해 안 보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개념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급 축하 프로모션은 여기에 이제 퍼센테이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회사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그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5% 이내에서 이렇게 줘도 문제가 안 된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후원수당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수당인데요. 화면을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원수당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왼쪽 그룹, 오른쪽 그룹 이렇게 두 줄로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후원수당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L이라고 써놓은 거는 레프트, 왼쪽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요. R이라고 써놓은 거는 라이트, 오른쪽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룹에 내가 광고한 분들이 얼마만큼 제품을 구입하는지, 오른쪽 분들이 제품을 얼마나 구입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광고비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념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처음에 후원수당이라는 거를 처음 받게 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그러냐면 내 왼쪽 그룹과 내 오른쪽 그룹이 30만 포인트, 금액으로 따지면 약 9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30만 포인트 정도가 매출이 떴을 때 그때 내가 1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66,000원 후원수당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실제 66,000원을 주겠다라고 회사가 정해놓은 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주는 거냐 그러냐면 제가 다음 주에 N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회사는 N가라는 거를 매일매일 계산을 합니다. 요 N가를 매일 계산해서 내가 취득한 점수, 취득한 점수의 N가를 곱해서 수당을 준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30만 포인트가 되면 내가 66,000원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게 아니고 15점 점수를 취득하시는 게 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5점을 취득을 해보니 이 15점에다가 점수당 얼마인 점수당 금액인 N가를 곱해서 그러니까 15점 곱하기 44,000원을 4,400원을 곱해서 66,000원 정도의 수당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N가는 변동될 수 있고요. 사실은 N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대 수익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애터미는 과부하도 안 걸리게 만들어놨고 N가도 거의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면 종류를 다 설명 못하기 때문에 N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0만 포인트가 될 때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 그러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한 누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왼쪽에 30만 PB, 오른쪽에 30만 PB면 왼쪽에 금액으로 따지면 약 90만 원, 오른쪽에도 금액으로 따지면 약 90만 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이 90만 원을 내 소비자 그룹에서 왼쪽에 있는 분들이 오늘 다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초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럼 그렇게 오래 걸렸을 때도 우리는 무한 누적으로 수당을 받을 때까지라는 얘기는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그 포인트를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누적해서 쌓아준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15점을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 포인트라는 게 또 필요하기는 해요. 내 이름으로 내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면 에이전트라는 그 직급을 달성하게 되는 건데요. 에이전트라는 자격을 유지하면 15점을 받고요. 사실은 에이전트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 개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안 되면 30만 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는 5점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스폰서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다 보면요. 뭐 회원님 상태에서 5점으로 좌우 소비자 그룹에 30만이 올라와서 5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고 좌우에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나는 15점 점수를 취득을 해서 66,000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냐면 30만이 되다가 저 같은 경우는 70만 포인트가 안 맞는 날은 없어요.
근데 이 70만 포인트가 맞는 거는 누적 개념이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70만 포인트는 쌓아가다가 30만이 먼저 맞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제 매일 올라오는 포인트가 왼쪽에 있는 그룹, 오른쪽에 있는 그룹의 합계를 하루하루 더해보니까 하루에도 70만 포인트가 맞는 케이스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0점에 이렇게 그 점수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개인 PB도 70만 포인트를 하셔서 특약점이라는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30만 포인트만 하시고 특약점이나 개인 PB를 70만 포인트, 여기 이제 대리점 같은 경우 150만 포인트를 해서 60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 포인트로 이 포인트를 사다 보면 수당은 내 소비자 그룹, 내 하위 그룹에서 올라온 매출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개인 포인트로 사실은 제품을 사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내가 제품을 사더라도 내 회원 번호로, 내 하위 그룹에 있는 회원 번호로 제품을 사주는 게 더 유리한데, 자, 개인 포인트 이렇게 쌓아야만 되잖아요. 물론 이 쌓으면 판매사 갈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 30점, 70만이 좌우 그룹에서 맞아서 내가 30점 자격을 취득하려면 70만 포인트를 내 개인 포인트로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거는 뭐냐 그러냐면 회사가 개인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나 개인 포인트로 회원들이 제품을 구입하면 하이 그룹으로 포인트를 제품을 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하나의 옵션을 더 걸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내가 지금 필요한 포인트가 자, 내가 만약에 70만 대 70만이 맞아서 30점 자격을 취득하려면 내가 지금 내 포인트가 내 개인 포인트가 몇 포인트가 필요하다고요? 70만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포인트를 전월에 지금이 이제 8월 달이니까요. 예를 들면 7월 달에 소실적에서 올라온 매출이 내가 필요한 포인트의 2배. 그러니까 내 개인 포인트가 지금 70만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그 2배면 140만 포인트죠. 그 140만 포인트를 지난달에 소실적에 한 달의 합계를 합쳐보니 140만 포인트가 된 사람은 내가 30만 포인트만 넘으면 70만 포인트가 안 돼도 30점의 자격을 인정을 해준다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초반에 제가 사업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인데요, 직급이. 자, 국장을 가려 그러면 총판인 240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요. 제 개인 포인트가 240만 포인트가 안 됩니다. 자, 240만 포인트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자, 특약점이 되면 뭐가 내가 개인 포인트 70만 포인트를 하면 어떤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냐 그러냐면요. 70만 포인트가 맞아서 30점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판매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판매사라는 직급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대리점 150만 포인트가 돼야 되는 이유는 내 좌우에 하루에 150만이 올라오면 내가 60점이라는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게 하나 좋은 점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두 번째 직급인 팀장이라는 직급을 가려고 하면 내 개인 포인트가 150만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가 총 개인 포인트를 240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는 좌우에 240만이 맞는 경우, 저 같은 경우 맞는 날도 있거든요. 그럼 맞으면 90점이라는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국장이라는 직급을 갈 때 이렇게 240만 포인트가 내 개인 포인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국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240만 포인트가 제 개인 포인트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40만 포인트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40만이 맞았을 때 제가 90점 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국장을 갔을 때 개인 포인트 240만 포인트가 안 돼 있어도 저는 국장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필요한 소실적이 얼마인가요? 예. 내가 필요한 개인 포인트가 240만이죠. 근데 전월달 7월 달에 제 소실적은 한 3천만 포인트 가까이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전월 소실적이 480만 포인트만 되면 480만 포인트. 내가 지금 필요한 실적의 2배인 480만 포인트가 되면 나는 240, 240을 맞았을 때 90점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국장을 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대리점 같은 경우에 필요한 거는 아까 팀장 갈 때 필요하다 그랬는데 팀장을 갔을 때 전월 소실적이 300만 포인트가 된 사람은 개인 포인트가 150만 포인트가 안 돼도 팀장을 갈 수 있다. 또 150만이 좌우해서 뛰면 60점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요, 실제 이 일을 정상적으로 조직이 커지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는 개인 포인트를 30만 포인트까지는 하시는 게 좋은데요. 70만, 150만, 240만 포인트는 안 하셔도 전월 소실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내가 판매사를 가야 되고 전월 소실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을 때 내가 팀장을 가야 되고 전월 소실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을 때 국장을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는 30만 포인트만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상의하셔서 개인 포인트를 쌓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만 포인트까지는 내 포인트를 해놓는 게 좋지만 그 이상은 실제는 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0만 포인트가 좌우에 뛰게 되면 15점, 70만이 뛰게 되면 30점, 150만이 뛰게 되면 60점, 240만이 좌우에 뛰게 되면 90점, 600만이 뛰게 되면 150점, 2000만이 뛰게 되면 250점, 5000만이 뛰게 되면 300점의 수당을 받는다. 이렇게 점수를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와 곱하기 그날 계산된 이 N가를 곱해서 수당이 나오는데 30만이 맞았을 때는 약 6만 6천 원, 70만이 맞았을 때는 13만 2천 원, 150만이 맞았을 때 26만 4천 원, 맨 밑에 이제 5천만 포인트가 맞았을 때 132만 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후원수당에서 상한선 개념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5천만이 되면 132만 원 정도, 300점을 맞아서 132만 원 정도 수당을 받게 되는데 내가 조직이 커져서 5억 PB가 돼도 10배가 늘었으니까 5,000점을 주는 게 아니라 3,000점을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5천만이나 5억이랑 똑같이 300점을 준다. 그래서 수당도 N가를 곱해서 132만 원 똑같아진다. 그러니 조직은 계속 커지고 실적은 계속 늘어날 수 있지만 수당은 한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수당은 내 소비자 그룹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받는 수당이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총 매출 PB의 44%를 후원수당으로 주고요. 총 매출 PB 20%를 직급수당으로 주고, 교육수당은 6% 정도로 준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 애터미에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을 해줄 테니 당신이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직급수당과 교육수당은 안 받더라도 이 비중을 제일 높게 해놨으니 44%는 해놨더니 후원수당을 받는 데다가 처음에 사업에 전념을 하십시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엔가 설명할 때 또 몇 가지 설명해드리겠지만 상한선 개념도 들어가 있고 상박하우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만 포인트일 때 15점을 주지요. 근데 600만 포인트일 때 150점을 주지요. 자, 그럼 30만에서 600만 포인트가 넘어가는 데는 매출 규모가 20배가 커졌어요. 근데 수당을 주는 기준인 점수는 15점에서 150점으로 10배밖에 안 커졌어요. 또 30만에서 5천만 포인트가 되려고 그러면 167배 정도가 늘어나야 돼요. 매출 규모는 그만큼 늘어났을 때 점수는 15점에서 300점밖에 안 준다. 167배가 늘렸는데 수당은 20배밖에 안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사는 35% 수당을 거의 다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놔야 이 30대 31대 수당이 6만 6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거꾸로 30에서 167배가 늘어났는데 15점을 167배를 늘려가지고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2,500점을 줬다. 그렇게 되면요. 이 수당이 얼마 정도로 줄어드냐면 9,000원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나중에 규모가 커지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가능하다. 왜? 회원들이 회원을 모집하는 거를 다 내 회원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시는 분들은 수당이 빨리 늘어나게 돼 있으니 매출은 빨리 늘어나겠지만 수당을 올라가는 거는 조금 적게 받아가는.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좀 박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수당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늦게 시작하신 분들, 30대 30 하시는 분들이 5,000대 5,000 맞는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 비중을 밑으로 빼줄 수 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수당 체계 자체도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산술 계산으로 하면 더 줘야 되는데 좀 덜 주고 그 덜 준 거를 아껴놨다가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수당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원수당은 점수가 맞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사실은 초보 사업자분들은 600만, 2천만 이런 얘기해도 잘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30대 30이 매일 맞을 때까지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맞다가 한 달에 2번 맞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맞다가 일주일에 2번 맞다가 그러면서 이제 매일 맞기 시작을 하고 또 규모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70대 70도 매일 맞고 150이 맞는 날도 있고 이제 240이 맞는 날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 숫자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셔도 받아봐야 아세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수당 6일 동안 합산을 해요. 수당은 이 후원 수당은 엔가를 매일 계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르고요. 매일매일 계산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지급하는 거는 행정상 너무 어려우니까 수요일날 수당 발생이 된 거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수당 발생된 거를 6일치 거를 모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일치 거를 모은다는 얘기는요. 일요일 날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날은 회사에서 매출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매출이 잡히고요. 공휴일 날도 매출이 잡혀요. 그래서 365일 중에 일요일 날만 수당이 잡히지 않고 나머지 빨간 날까지 다 포함해서 평일 날은 수당이 다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수요일 날 수당 발생한 사람, 목요일 날, 금요일, 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날 수당 발생한 건 그거를 다 더해서 그 일주일치를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수당을 지급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원수당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주에 요 엔가라는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수당 체계가 훨씬 더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늘은 종류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당은 뭐냐 그러냐면 이제 직급수당 개념이에요. 직급수당은 자, 일단은 총 매출 PB의 20%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매출액으로 따지면 약 반 정도라 그랬으니까 10% 내외 정도에서 직급수당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급수당을 따지는 거는요. 한 달씩 따지는 게 아니고요. 매월 1일부터 15일 날 그 직급을 달성했나 달성하지 못했나를 따져서 그 직급을 달성하신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6일부터 만일까지 또 따져서 그 수당을 또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1일부터 15일까지 직급을 유지하신 분은 22일 날 직급 수당을 받으시고요. 16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해봐갖고 그 직급을 달성하신 분은 그 다음 달 7일 날 직급 수당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급 수당은 그 직급을 달성하신 분들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지급을 한다. 회사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정해놨거든요. 그 정해놓은 거에서 달성하신 분들이 그 정해놓은 금액을 n으로 나눠서 달성하신 사람 숫자로 나눠서 n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눠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 이제 영어로는 세일즈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조건은 뭐냐 그러냐면 내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보름간 아까 1일부터 15일날 한번 따진다 그랬고요. 16일부터 말일까지 또 계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 보름 동안 기간 동안
왼쪽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올린 매출의 총 합계를 더해보니까 250만 PB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고 또 오른쪽 그룹도 소실 쪽도 돼야 되니까 좌우 다 250만 PB가 된 사람에게 처음으로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부여하고 그분에게 이 판매사 수당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왼쪽 그룹이 1월 1일이라고 치면 1월 1일 날 올린 매출 있죠. 그거 더하고요. 2일 날 올린 매출도 더하고요. 그래서 15일까지 올린 매출을 이 왼쪽 그룹에 올린 사람들 거를 다 더해보니까 250만이 되냐 안 되냐. 오른쪽도 똑같은 기준으로 250만이 되냐 안 되냐를 보름간 따져봐서 되면 판매사, 안 되면 판매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신 분들은 직급수당을 못 받고요. 회사에 이 정도 일정량의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만 주는 게 그 직급수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급수당은 후원수당을 받고 나서 후원수당은 후원수당 달아받고 추가로 받는 뭐 보너스 수당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250만 포인트가 되신 분들이 n분의 1로 나눠갔는데 어떻게 나눠갔냐면 매출 PB의 10%, 매출액으로 따지면 약 5% 정도의 보름간의 매출액이 있겠죠. 거기에서 뭐 PB를 따져가지고 10%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달성한 사람들이 n명이다. 그러면 그거를 그 금액을 n으로 나눠갔는데 한 달로 따지면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다 유지했다 그러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자, 그런데 상반기에는 유지했어요. 1일부터 15일까지 250만이 때 합쳐보니까. 하반기에는 안 됐어요. 그럼 하반기에는 직급수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한 번 됐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매 보름간 따져가지고 된 사람만 받아가는 거예요. 회사는 일정 부분을 똑같이 내놓기 때문에 회사는 똑같은 금액을 거의 나오겠지만 나눠 갖는 사람은 그 기간 안에 판매사를 유지한 사람만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보름간에 나오는 직급수당이기 때문에 요 직급수당을 두 번 다 맞으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근데 그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우리가 따져보니까 대략 후원수당도 한 100만 원 정도를 받더라. 그래서 합쳐보니까 후원수당하고 이 직급수당을 받게 되면 판매사만 유지해도 후원수당이 커지면 400만 원까지도 되고요. 후원수당이 그냥 겨우 맞을 정도가 돼도 직급수당과 후원수당을 합쳐서 판매사를 유지하시는 저희가 말하는 오토 판매사, 자동으로 판매사가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200만 원 수입 정도는 되더라 하는 게 여러분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토 판매사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에 완전히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판매사 그 수당 중에서 하나 재밌는 게 뭐냐 그러냐면 자, 인원이 팀장, 국장, 본부장, 총본부장, 단장, 사장단으로 갈수록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줄어드는데 그래서 판매사 수당을 제일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팀장 수당을 여러분이 보시면 팀장은 매출 PB의 5% 갖고 줍니다. 자, 5% 정도를 가지고 주는데 5%를 주는 거를 팀장 인원만 나눠서 갖지가 않아요. 자, 만약에 팀장이 100명이고 국장부터 사장단까지가 50명이다. 그러면 요 5%를 팀장하고 그 팀장 위에 계신 분들, 국장, 본부장 유지하신 분들까지 다 더해서 50명, 그 위에 50명이면 100명이 나눠 갖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국장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국장이 만약에 30명이고 그 위에가 2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이 2%를 나눠 갖는 개념으로 되어 있다.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판매사 수당만큼은 팀장부터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나눠 갖지를 않아요. 자, 그거는 뭐냐면 나눠 갖게 되면 아무래도 판매사 수당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 분들은 판매사 수당까지 포함해서 받으니까 좋겠지만 판매사 수당이 줄어들면 판매사들이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 직급을 유지하시는 판매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생계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해드리기 위해서 판매사 수당은 그 위에 있는 직급자들이 못 가져가게 만들어놨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후 상박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직급이 낮으신 분, 늦게 하시신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게 저희 회장님이 이 보상 플랜을 만드신 취지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판매사는 뭘로 갖는다? 예, 포인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위에 그러면 팀장은 어떻게 가냐 이거죠. 예, 팀장은 어떻게 가냐 그러냐면 내 좌우 그룹에 왼쪽 그룹에 계신 분들 중에 판매사가 2명, 오른쪽 계신 분들 중에 판매사가 2명이 되면 그 보름 기간을 따지겠죠? 그 보름 기간 동안에 판매사 2명이 좌우에 나오면 그러면 제가 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급을 가려고 그러면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되기도 하지만 판매사나 팀장을 가려고 직급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정말 큰 돈을 벌어보고 싶어 하시는 리더감, 사업자감들을 찾으시는 것도 내가 직급을 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직급도 다 그렇게 가면 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만 직급을 가야 되냐 그러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왼쪽 그룹에도 제가 팀장을 가려고 그러면 판매사가 2명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1458번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6번하고 7번이 판매사를 가셔도 제 왼쪽 그룹에서는 제가 팀장 갈 자격이 된 거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자, 무슨 얘기냐? 내 왼쪽 그룹에 있는 인원 전체 중에서 판매사가 2명만 나오면 되는 거다. 내 오른쪽 그룹 전체 중에서 판매사가 2명만 되면 내가 팀장이 돼서 다이아몬드로 승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장은 아까 같은 똑같은 개념으로 팀장이 왼쪽에 2명, 오른쪽에 팀장이 2명. 그러면 내가 국장이 되는 거고요. 본부장은 국장 2명씩 만들기. 총본부장은 본부장 2명씩 만들기. 단장은 총장 2명씩 만들기. 사장단은 단장 2명씩 만들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을 대략 보면요. 이거는 팀장을 한 번 갔는데 팀장을 유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이렇게 안 되는데요. 팀장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시는 분들, 국장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팀장 정도가 되면 최하 400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규모. 요 팀장 수당은 똑같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후원 수당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국장은 1,300에서 2,000만 원 정도, 본부장이 유지되면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 총본부장은 한 5,000만 원 정도, 단장은 7,000만 원 정도, 사장단은 연봉 1억 정도까지 수입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본부장부터 직급을 유지하시면 아마 이거보다 수당이 조금은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당은 사실은 연봉 1억이 조금은 넘어갈 수도 있다. 사장단을 유지하시면. 그리고 총본부장 정도만 돼도 한 달 수입이 총본부장 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5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왜냐 그러냐면 직급 수당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제가 이제 직급 수당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세 번째 수당은 뭐였냐면 총 매출 PB의 6%를 주는 교육수당이었는데 그거는 센터를 내신 분들 그냥 간판 달고 센터 내는 게 아니고요. 오토 판매사를 한국 같은 경우는 판매사를 1년에 몇 번 유지할 수 있을까요? 판매사는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2번씩 유지할 수 있으니까 24번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2번씩이니까요. 그 24번 중에 12번 이상을 판매사를 하신 분을 저희가 오토 판매사라고 하고 그 오토 판매사가 되신 분들은 지금 센터를 내실 수가 있어요. 회사가 이제 규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센터를 회사에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교육받고 센터 코드를 받아서 센터를 내신 분들에게는 그 센터에서 올라오는 매출 포인트의 6% 정도를 교육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센터가 없으신 분들은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후원수당과 이 직급수당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게요. 일시불 프로모션이에요. 일시불 프로모션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애터미 사업 성공의 대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판매사 이거는 한 번 갔을 때 주는 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갔을 때. 자, 판매사가
처음에 된 때가 있겠죠. 좌우에 내가 보름간 실적을 따져보니까 250만 포인트가 되면, 뭐 수입은 여기 제가 대충 아까 적어놓고 설명해드린 거니까 빼고 얘기하면요. 해머임을 한 세트를 드리고요. 페임을 한 세트를 드리고, 이브닝 케어를 한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판매사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갈 때는 안 드립니다. 처음 갔을 때만 그 직급을 축하한 축하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팀장을 가게 되면 테이블 PC를 한 대 드리고요. 판매사가 드렸던 해모임, 페임, 이브닝 케어를 한 세트씩 또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국장을 가게 되면요. 현금으로 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2배를 줍니다. 저도 제 와이프하고 둘이 다낭으로 3박 4일간 여행을 갔는데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아요. 뭔가 성취한 거에 대한 것도 있고요.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냥 좀 이렇게 저렴한 여행이 아니라 굉장히 대접받는 여행을 받는 것 같고 힐링이 되는 여행이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예, 저도 이제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올해 본부장이 돼서 현금 1,000만 원도 받고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를 받아서 여기는 이제 작년까지는 주로 괌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 둘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올해 갈 수 있을지 뭐 내년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때부터는 여행권이 4매가 나오고요. 현금도 1,000만 원을 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얄마스터 총본부장인데요. 자, 현금으로 일시불로 5,000만 원을 줍니다. 법인카드를 본부장을 유지하시면 매월 200만 원씩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데 뭐 직장 다니셨던 분들도 그렇고 안 다니셨던 분들도 그렇고 법인카드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내가 대접을 할 수 있고 이러는 거 되게 해보고 싶은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 가족 여행권을 가는데 총본부장 로얄마스터부터는 주로 4매를 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같이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은 그 꿈이 저도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직급인 단장 크라운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현금을 3억 원을 줍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매월 500만 원씩 사용권은 부여가 되고요. 대형 승용차를 지급을 해주고요.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를 주는데 여기는 또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북극이나 뭐 이런 쪽으로 또 알라스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장단이 되면 현금으로 10억 원을 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지게차 떠주는 사업이다 그러는데 현금 10억을 들 수가 없으니까 지게차에다 떠가지고 회장님이 직접 주는 있었고요. 지금 6명 정도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저는 그 광경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법인카드는 매월 1,000만 원 정도 사용 권한 부여가 되고 대형 승용차가 지급이 되고 또 50평 오피스텔이 제공이 되고 개인 비서 운전기사를 회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원래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어서요. 내 개인 사무실 50평이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로망이 좀 있어요. 그리고 비서가 있어서 제가 제 스케줄 관리를 해주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하는 거에 대한 로망도 있고요. 기사 딸린 차를 타보고 싶은 로망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기아자동차 다닐 때 부사장급 이상들은 거의 이 정도 대우를 받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대접을 제가 회사에서는 거기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받아보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탁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탁구 다이 하나, 당구 다이를 하나 아마 넣지를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프로모션 지금 국장부터 200만 원, 본부장 1,000만 원 해서 사장단 10억 원까지 받는 이 현금 프로모션을 다 합치면 현금만 얼마가 되냐 그러냐면 13억 6,2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내가 만약에 10년 만에 일시불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시면 10년이면 가능하거든요. 10년 만에 가겠다고 하시면 10년 동안에 받는 일시불 프로모션에서 나오는 현금만 다 더해보면 13억 6,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1억 3천 꼴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을 지금 붓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10년 안에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지금은 속도가 지금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만에 임페리얼 마스터 받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벌써 6명이나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일시불 프로모션 금액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 임페리얼이 돼서 현금 10억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받을 때가 되면 내 월 수입이 얼마라고요? 월 수입이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미 나는 한 번 받고 10억을 받는 걸로 끝나지만 매년 적어도 10억 이상의 돈을 내가 죽을 때까지 받고 3대까지 상속할 수 있는 그 재산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막 1,000억, 2,000억의 자본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이 그때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내가 2년, 3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백만 원밖에 못 벌어. 아니면 아직도 조금 성과가 좀 덜 나와. 그래도 나는 지금 내가 10년 안에 임페리얼 마스터를 갈 거기 때문에 적어도 매월 1,000만 원씩 적금을 붓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해내신다고 하면 모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상 플랜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엔가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애터미 보상 플랜이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엔가하고 또 애터미에서 조금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으세요. 보상 플랜에서. 근데 이게 이제 대형 미팅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까 제가 내가 필요한 개인 PB를 전월 소실적을 2배를 하면 됩니다라고 설명해 드린 것도 일일이 설명할 나름 다 이렇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런 몇 가지들을 좀 모아서 엔가하고 보상 플랜에 알아두면 유익한 보상 플랜 이모저모를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날씨도 덥고 뭐 코로나도 다시 뭐 창궐하고 이래서 여러분들 다 힘드시겠지만 한 발씩 앞으로 나가면 환경이 어려울 때 한 발씩 조금이라도 물러서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환경이 좋아졌을 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거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